네, 22일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3,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87포인트, 0.9% 떨어지면서 3,079.7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0.82포인트, 1% 약세를 나타내면서 954.2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3,210억 원, 그리고 기관은 4,582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7,484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가 1,929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93억 원, 9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또 시가총액 장중에는 또 4%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LG화학, 네이버가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시장 금리 상승의 수혜 업종으로 꼽히면서 보험 섹터가 4%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밖에 구리, 비철금속 가격으로 철강 금속 섹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운수창고, 종이목재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기계,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통신 섹터는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2% 넘게 떨어졌고요. 펄어비스 1% 약세였습니다. CJN이 9% 급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등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HLB는 1%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4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0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나스닥 쪽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가 8% 넘게 떨어졌고 일단은 조정 이유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조정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그 사이에 이제 논의했던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가 이제 후퇴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계속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구간이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컨셉은 장기 채권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현금 흐름을 땡겨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당겨오는 그 현금의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어제 이제 미국에서 소위 이제 다우는 그래도 보합권이었는데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이 가장 큰 그 이유다. 첫 번째 그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시장도 비슷한 이유로 네.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조정,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일으키는 기술주 또 플러스 소위 이제 그 마오타이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소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미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도 또다시 3,1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좀 기간 조정에 지금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사실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그 경제를 움직이는 키 포인트가 금리고요. 네. 특히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이제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도 열려 있지만 그래서 지금 2월 달 좀 들어서서는 전반적으로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누워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지수대를 볼 수 있고 또 사실 아시아권에도 놓고 보시면 아시아권도 최근 들어서 방향성 자체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대만이 뒤늦게 합류해서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갔고 지금 연초 이후에는 대만 증시가 지금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두 마찬가지로 지금 옆으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좀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은 다 공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기간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자, 사실 수출 지표 자체는 좋았거든요. 이러면 또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그러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나라 국가가 완전히 따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예, 것 예. 같고요. 이제 다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의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수출 증가율이고요. 지금 예. 20일 수출 증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일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30% 후반대였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 소위 설 연휴 때문에 밀어내기가 많지 않았냐 우려를 했었는데 그걸 합쳐서 보더라도 지금 그 일 평균 수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같은 그 상당히 저희 수출 주력 품목들이 여전히 양호했고 네. 중국, 유럽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주요 국가에 나가는 그 다변화되어 있는 시장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 나타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조정 이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와중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또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거든요. 예,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그마한 이제 악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데요. 특히 네. 이제 지금 G2인 중국, 특히 이제 아시아권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의 결국 상승세는 중국 정부의 그러한 유동성 공급, 신용 그러한 그 정책의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했었는데요. 작년 그 초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초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그 소위 이제 신용 자극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시장에 얼마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느냐 이슈에서 놓고 보면 작년 초반부터는 계속 지금 플러스권으로 신용을 풀어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인민은행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이는데 상당히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의 일종의 그 연료를 상당히 좀 주입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용 리스크를 좀 관리하겠다, 요 정도 행보로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근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긴축을 한다는 건 너무 공격적이고 그렇죠, 예. 좀 과격한 이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까지 상당히 그 소위 그 연료를 가파르게 빠르게 많이 넣었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넣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플러스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뭐 미국 한파 때문에 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예, 좀 상당히 다행스러운 예. 건데요.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 차트를 다시 갖고 왔는데 네. 미국의 이제 신규 확진자 수나 평균 입원자 수나 사망자 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공이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한 달 동안 상당히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벨 자체는 뭐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신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희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 다 이제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렇죠. 건가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경제 활동 그런 그 빈도를 갖고 있는 고빈도 자료를 갖고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1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상당히 3차 재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것들을 일정 부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은 뉴욕발 증시 여파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이 가파른 금리 상승이 더 큰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장이 이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술주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시장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인 주도주들이죠. 이제 우리 장도 오늘 이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거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많이 네.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커졌는데 금리 인상은 사실 경기가 그렇게 미국도 물론 지금 경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지만 일부 반도체하고 자동차, 화학 일부 업종만 좋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상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열이다 버블 이런 논란도 나오고 근데 이제 또 금리가 상승하니까 혹시 인플레이션이 또 작용하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실제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 쪽에 이제 영향이 크죠. 예, 투자 심리 이제 증시격언에 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아마 시장이 변동성이 이제 크면서 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도 또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도 순매도 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까지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이 당분간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수급 개선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8%, 애플이 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IT 업종을 비롯한 성장주들의 낙폭이 유독 컸는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구리나 아연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급등하고 또 하다못해 곡물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들은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도 좀 순환이 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좀 단기적인 핫 이슈지만은 이제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의료 장비 쪽에 좀 관심을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시장은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장 영향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하락 조정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월 달에는 더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내긴 힘들고 특히 주도주들이 대부분 다 꺾였어요. 지금 하이닉스만 그나마 이제 어제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반도체 한 종목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 그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가진 주도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도체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지금 장세에서는 이제 주도주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탁금도 줄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이 작년 이후에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물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굉장히 큰 폭락이 한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큰 폭락이 나오면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지금은 종목 수를 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장이 나쁘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것들, 시총 한 1,000억대 이하짜리나 1,000억대 내외 이런 것들에서 이슈가 작용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급등이 나오니까 지수하고 조금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좀 타켓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당분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3,1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3,051선까지 주저앉을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출발 예상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 이렇게 되면은 나흘 연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946포인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약세 출발 예상되는 종목들이 보다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또 특히 어제 홀로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마저도 오늘장에서는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13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화학, 네이버도 역시 1% 내외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주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대 강세가 예상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결과 32,950원이고요. 이 가운데 KB금융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은행도 역시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과 36,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생명보험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금리 인상의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화생명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과 3,540원이고요. 삼성생명 최근에 수급적으로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결과 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밖에 지금 동양생명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손모사 주가들도 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화재가 1%대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17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1%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손해보험까지도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는 41,35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4%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치 결과 14만 8,9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젠 어제 9%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시젠은 5%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14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최근에 또 반등을 보였던 HLB 오늘은 하락이 예상되네요. 2%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과 6만 8,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메디톡스 오늘도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톨리늄 분주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단은 조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사실 뉴욕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일단 조정 분위기를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미국의 그 거시 쪽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제 활동도 지금 회복세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은 소매 판매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최근 좋았어요. 네. 1월 달 그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예. 기록을 했거든요. 원래 시장에서 예상은 전달 대비 한 1.1%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가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5.3%라는 상당히 급격하게 그렇죠. 많은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이제 기다리던 그 9천억 달러의 그런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고 실시가 되면서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풀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주로 품목을 보면 전자제품이나 가구, 집안의 인테리어들
기존에 작년에 코로나 상황 동안에 많이 샀던 것들의 품목들이 1월 달에도 고스란히 그대로도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대응해서 집에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는 여전히 화랑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한국 같은 우리 수출 국가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소매 판매 자체가 반등 추이가 V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이제 예. 그 시장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경작자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너무 천천히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는데 그건 확실히 기우였고요. 차트에 나오듯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인데 금융위기 때 한 4년 만에 올라갔던 그 소비 회복세를 지금 1년 만에 완전히 그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그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그런 공격적인 통화 정책,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물가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수입 물가가 좀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의 기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에 앞서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것이 수입 물가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로 계속 지금 파란색 선이 내려가는 것,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해서 생산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지난 한 8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지금 YOY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생산자 물가가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수입 물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 물가 자체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와서 이제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PMI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투입 가격, 산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가격이 있는데 지금 왼쪽 차트가 제조업이고 오른쪽 차트가 서비스업의 PMI 투입 산출 가격인데 지금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게 투입 가격이에요. 일단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투입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그 소위 산출 가격,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하고 있는데 속도는 좀 느립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수요가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소비가 지금 살아 있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다 전가할 거고요. 이것이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연준이 지금 목표치로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 이미 그걸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그래서 연준이 그 자기네 룸을 둔 게, 그 여유를 둔 게 평균 물가 목표란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2%를 전 같은 경우는 근처만 가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지금은 좀 넘어도 좀 차만 보겠다. 어느 정도 기간은 그냥 놔두겠다, 유지를 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지금 2%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상황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백신 물량 자체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활동 자체가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초만 해도 그 바이든 정부가 제일 고생했던 것이 백신 물량 자체가 확보가 잘 안 예. 돼서 본인들의 원래 계획이 상당히 늦어지는 게 걱정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게 화이저나 모더나 이번에는 이제 그 존슨앤존슨까지 가세를 하면서 빠르면 7월 달까지 지금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소위 미국의 전 국민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7월까지 다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물량이 이전보다는 빠르게 확보가 되면서 잘하면 연내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그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더 갖춰진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네, 2월 23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다르고 오후장이 다르고 종가가 또 다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계성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8% 넘게 떨어졌고 애플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또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장중에 1.39%까지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68%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0.8%까지 떨어지네요. 지금 3,054포인트까지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3,100선을 내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있네요. 지금 3,050포인트 선까지 내려갔고, 자, 코스닥입니다. 오늘 0.9% 떨어집니다. 나흘 연속 약세고요. 94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오늘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시장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또 떨어집니다. 어제도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떨어지네요. 81,200원 시초가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시장 대비 견조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낙폭이 좀 깊어집니다. 3% 넘게 떨어집니다. 132,000원 선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LG화학, 네이버도 지금 1%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하락이네요. 77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이 0.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카카오, 기아차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현대모비스, LG전자까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철강 그리고 일부 화학주 그리고 금융주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철강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가 0.9% 상승세고요. 현대제철도 상승세입니다. 시장 대비로는 견조하게 올라갑니다. KG 동부제철도 0.8% 올라갑니다. 1%까지 올라가네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철광석 가격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또 전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간밤에 또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풍산, 비철금속 관련주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1%대 상승세로 4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영풍도 2.9% 강세입니다. 62만 1,000원권. 그리고 풍산도 3.5% 강세입니다. 3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금 관련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화학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또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이 1.6% 상승세,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기다렸던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0만 7천 원까지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주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금리 인상의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 보험주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것 없이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0.2% 상승세 8만 원권이고요. 하나생명이 4.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635원. 그밖에 삼성화재도 올라갑니다. 1.7%까지 올라가네요. 17만 7,500원이고요. 현대해상도 1.6% 상승세, 동양생명도 2% 강세입니다. DB손해보험도 2.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500원이고요. 재보험사죠. 코리안리까지도 1.2%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수혜로 거론이 되는 금융주 강세가 나타났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KB금융이 1.7% 상승세입니다. 자,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4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대 상승세입니다. 32,800원. 그밖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오름세고요. 기업은행도 1% 이상 올라갑니다. 8,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약세입니다만 약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0.4% 상승습니다. 31만 6,3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알테오젠도 0.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거래일 만에 오름세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도 보도록 하죠.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메디톡스, 오늘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1%가 채 안 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0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오히려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4만 9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전반적으로 철강금속, 화학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 또 보험주들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0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84억 원, 8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입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의약품, 운수 장비에서도 기관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철강금속과 비금속 광물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에서는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이 105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80억 원, 3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런 오른 1111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환율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최근에 보면 원화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월 달에 상당히 원래 위안화는 강세로 좀 계속 가고 있었고 예. 지난 한 3년간 한국의 원화 위안화는 같은 방향이었는데요. 특히 1월 달에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라는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저도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1월 달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서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해외 월별로는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이제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62억 달러 정도고요. 하나로 거의 이제 7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사이에 사들이면서 당연히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났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방향이 이제 계속 갈 거냐?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해외 주식을 샀던 거지 많은 것들이 이제 미국의 대형 성장주, 그렇죠. 대형 기술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저는 소위 서학 개미분들의 그런 원화 매도, 달러 매수의 그런 포지션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9조 달러의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들어가면은 미국의 재정 소위 적자는 GDP 대비 한 25%까지 예. 늘어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고요. 네네. 한국의 특히 이제 원화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월 달까지는 좀 많이 팔았지만 2월 달 들어서는 순매수 기조를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한국 시장을 살 가능성이 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원화의 강세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은 철강주들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게 철광석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때마침 철광석과 관련된 철강 업종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비철금속 관련주까지도 지금 동반 강세입니다. 간밤에 금값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이런 철광석과 비철금속 가격 추이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춘절 이전에 한 2, 3개월 동안 상당히 미국의 철광석 가격, 철근 가격이 상당히 횡보하고 있다.
조정받고 있다. 이거 지금 지켜봐야 된다. 춘절 이후를. 근데 지난주에 이제 춘절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중국 시장에서 보시면 좌측이 철광석 선물 가격이고요. 우측이 철금 가격인데 결국은 원료 가격이나 제품 가격이나 다 공이다 무상향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상당히 그 중국발 결국은 그 철강석 수요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방향성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비철금속은 어떤가요? 오늘 뭐 지금 보니까 금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인 풍산, 고려아연, 영풍 다 강세인데 이것도 이런 흐름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비철금속은 이제 전기차나 예. 전 세계 그런 경기 회복에 연결이 돼 있고 대표적인 게 구리죠. 구리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건 철광석보다도 더 조정 없이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내 전고점을 완전히 뚫고 다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측에 보면 니켈 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원료 그렇죠. 원재료인데 배터리나 지금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5년 내에 좀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LME 그 6대 그 소위 그 산업금속 예. 거기에 이제 3개 이상이 지금 다 우상향해서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이 방향성 자체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산업금속의 좀 슈퍼 사이클에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다. 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급은 또 그렇지는 못한가 봐요. 예, 상대적으로 이런 쪽과 관련되는 광산을 개발하는데 8년이나 10년 이상의 그러한 많은 기간이 걸리고 예. 그 사이에 투자도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공급이 추가적으로 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프라와 또 특히 연결돼 있는 그러한 그 재고 수준, 철강의 재고 수준을 놓고 보시면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가 지난 한 5년, 6년 내에 지금 제일 바닥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추가 부양책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인프라 투자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수요가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이유 있는 철강석, 철근 가격, 구리, 니켈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아직은 도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 상품 시장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계속 그 말씀을 예.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성장 주식을 팔고 그것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로 이제 상품 주식을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5년 내 소위 상품 가격, 산업금속 가격은 다 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 강도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미국 주식이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글로벌 상품 지수가 좋은 겁니다. 지금 바닥을 지금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지금 주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고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고 상품이 올라가면서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00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 올랐던 저 장기 우상향 그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초입 구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올해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지난해하고는 좀 달리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원자재도 슈퍼사이클이고 백신도 이제 공급이 되고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화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아가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2월 지금 하반월 정도까지 1, 2월 달은 작년에 일종의 좀 연장선상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좀 뒤섞이면서 소위 헷갈리는 구간에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제가 장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를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그거에 대응하는 봉쇄를 하고 경기 침체가 왔고요.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돌아오면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봉쇄했던 걸 재개방하고 경기 침체가 회복으로 돌아서고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걸 당겨서 이미 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강세장을 2020년에 연출을 했고요. 예. 수익을 계속 내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이 각광을 받는 시장이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경제가 저렇게 돌아서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투자 시장은 변화해서 이제 강세장에서 순환장으로 바뀌는 거고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 이제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예. 거고요.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시장이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 이제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주제가 상당히 완전히 정반대, 예.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그리시고 앞으로 3월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그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좀 당연한 현상인 거고 올해는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거고 업종 간의 순환매도 나타날 거고 또 주식 시장보다는 상품 시장에서의 매력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 시장 자체가 가치주 성격의 경기 민감주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이런 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미국의 그런 대형 기술주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를 올해 상당히 좋게 보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미국 시장의 그림을 똑같이 한국에 대입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증시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강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높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 구성해 보면 된다라는 거겠네요. 네,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소위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 플러스 예. 그 사이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소위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슈가 그 장기 국채,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간밤에 1.39%까지 오르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연준이 테이퍼링,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요 국가들의 지금 장기 금리 상황이 어떤가요? 예. 한마디로 계속 우상향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마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금리 얘기를 아마 좀 제일 많이 미리부터 꺼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좌측 우측에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금리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의 대표적인 호주 시장의 10년물 금리는 더 가파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예. 이제 우측 상단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우측 하단이 한국입니다. 한국도 지금 우상향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던 일본의 장기 20년물 금리조차도 우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금리의 동조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는 채권 시장이 운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과거에도 한번 그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2013년도에 한 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연준이 조심은 할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전보다는 상당히 유리 그릇 다루듯이 상당히 조심할 텐데요. 그림 자체는 시장이 우려할 만합니다. 네. 지금 2013년도가 좌측의 점선으로 치어진 건데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횡보를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연준이 이야기했던 버냉키발 테이퍼 텐드럼 즉 긴축 발작이 발생을 했었죠. 예. 지금도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고 있고 단기 금리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3월 달에 예. 연준의 그 소위 이제 FOMC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 물론 저는 아마 그때도 매우 조심스러운 코멘트가 나올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회 네. 그리고 3월 중순에 있을 FOMC의 결과 자체가 3월 시장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의 예상보다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절대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배팅을 하는 선물 금리의 궤적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연초에 누워 있는 게 연초에 그 예상 그래프고요. 네. 지금 좀 더 가까워 올라서 있는 게 지금 2월 중순의 궤적입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그 연준의 첫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지금 2014년도 초에서 2023년도 초로 1년 정도 당겨놨습니다. 예, 예. 결국은 지금 연준이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후년 정도 초에나 내년 말 정도에는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시장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뭐 테슬라 같은 기술주도 예.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확실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크린 에너지 ETF의 지금 차트가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예. 확실히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튄 이후부터는 1월 초부터는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네. 어제도 지금 이것이 한 6% 이상 빠졌습니다. 예. 결국은 금리 상승은 성장주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신 대응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게요. 보면은 확실하게 한국하고도 유사하지만 이미 네. ETF 시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아. 금융, 이 테마형은 이제 소위 뭐 팁스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방어형 그러한 상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업종으로의 그런 대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어제도 나타났던 에너지, 금융 이런 또 소재, 산업재 이쪽으로의 집중이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거든요. 네. 조선주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운임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물동량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소위 배가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추가적으로 소위 그 건화물이라고 해서 벌크 네. 벌크선. BDI가 이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위 그 석탄을 포함한 그러한 철광석 그 관련된 모든 산업금속의 그런 원재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곡물을 실어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화물 시장까지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은 드립니다. 투자 관점에서 봐도 접근할 만한 시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계 많이 올라서 예. 개별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 순매수한 종목들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LG상사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밖에 LG상사, LS 한국전력, 현대오토에버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S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철강적으로 굉장히 좋죠.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생명, H&M, 롯데케미칼, 포스코, S-오일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포스코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밖에 S-오일, 한화생명, 대웅제약, LS, 페노션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오일도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LS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 있네요.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1% 넘게 떨어지면서 3,050선마저도 밑돌고 있습니다. 3,043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1.7% 하락입니다. 937.98포인트입니다. 오늘 2월 23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